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11월 1일 보도된 석간종합일간지 문화일보의 창간 30주년 사설이 시중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민주공화국이 전방위 위협받고 있다라는 제목의 이번 창간 30주년 사설에서 3대 일간지로 꼽히는 조선동아중앙일보를 포함한 제도권 언론 중 가장 강도 높은 논조로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부의 선거 중립, 정치 중립 붕괴가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면서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이 여당 의원이고 총리는 여당 소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경찰과 중앙선관위,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대법원도 정치적 편향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0년 국회의원 총선 때의 부정선거 시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관권선거 조짐이 심각하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인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개별 언론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설이란 것은 그 신문사의 의견입니다. 그런 사설을 통해서 4.15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시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마 문화일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보도해드린 대로 문화일보의 이신우 논설고문 같은 언론인은 개인적으로 칼럼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혹은 국민의힘 경선 의혹 이런 부분들을 이신우 논설고문은 다뤄왔습니다마는 문화일보가 회사의 전체적인 의견인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일보는 결론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과 원칙 수호에 앞장설 것을 독자들 앞에 거듭 다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문화일보의 창간 30주년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의 제목은 민주공화국이 전방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제목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내적으로 민주화, 세계적으로 탈냉전에 초입이었던 30년 전 문화일보는 대변혁이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에서 미래를 가늠하며 국가적 탄력성을 확보한다는 창간서를 내걸고 출범했다. 거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안보를 공고히 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경제, 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성취를 이뤄냈다. 문화일보도 국민과 독자의 사랑 속에서 그 여정을 함께했음을 영광으로 여기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친북 정책이 겹쳐 국가안보는 더 불안해졌다. 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포퓰리즘 탓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과 고락을 함께하며 발전해온 문화일보는 이런 상황을 직시한다. 모든 문제의 근저에 정치의 실패가 있다. 특히 민주화 주역을 자처하며 국가 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이권 집단화와 패거리 정치가 문제다.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드는 발상과 정책도 서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 전방위 위협에 처했다. 4개월 앞 대선은 이를 광증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전국 상황을 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연성 독재 우려가 나올 만큼 제도의 위기가 깊어졌다. 공화제의 핵심 원리는 통치권에서 입법권, 사법권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하는 삼권 분립이다. 현 정권의 여당과 정부는 이념, 이익공동체가 돼 한몸으로 움직인다. 사법부도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 채웠다.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까지 장악하려 한다. 민주적 통제구호로 당이 국가체제 위에 군림하면 북한, 중국 같은 인민공화국으로 전락한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인민공화국의 위협. 민주주의란 말을 입에는 달지만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북한식 체제, 중국 공산당식 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면한 최대 위협은 행정부의 선거 정치 중립 붕괴다.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당 의원이고 총리는 여당 소속이다. 군부 정권 시기에도 없던 일이다. 검찰,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대법원도 정치적 편향이 심각하다. 공무원이 여당 공약 개발에 동원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선거대책기구로 만들려 한다. 이런데도 야당은 무기력하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 때의 부정선거 시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관권선거 조짐이 심각하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인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려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경제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추격행에서 선도형으로 변모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다수의 세계 인류 기업 기술을 만들어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정부 주대의 개발 경제가 1단 도약이었다면 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민간 중심의 2단 도약에 성공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도 불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3단 도약이 절실한 때이지만 최근 상황은 암담하다. 무엇보다 시장경제는 파탄 지경이다. 최저임금, 52시간제, 비정규직 제로, 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제와 입법 등 반시장, 반기업 기류가 판친다.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은 역주행한다. 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절박한데 현금살포 등 포퓰리즘이 상황을 대래 악화시킨다. 주택정책은 재산권 위협 수준이다. 탈원전은 최인류 원전 산업을 초토화하고 에너지 100년대계도 망친다. 미래 세대 부담을 떠넘기는 국가 부채는 폐륜 수준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건국뒤 자유민주진영에 속했기 때문에 6.25 전쟁과 그 뒤의 성장 과정에서 미국 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1991년 7,634달러이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만 달러를 넘었다. 동맹을 기반으로 슬기롭게 대응한 덕분이다. 중국이 시진핑 전체주의로 퇴행하면서 중국과 자유 서방 진영의 대결이 격화한다. 전선이 경제, 문화, 가치 분야로까지 확장됐다. 북한은 핵무기로 국가절멸을 위협한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임기 말 남북 종전선언을 노린 안보 자해와 동맹 배신 행태를 보인다. 북한 독재자를 편들고 북한 주민은 저버리는 등 헌법 가치까지 뒤엎는다. 30세는 이립의 나이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기초와 실력을 단단히 갖추었다는 의미다. 문화일보는 30년 전 창간 때의 각오를 되새기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과 원칙 수호에 앞장설 것을 독자 앞에 거듭 다짐한다. 이상은 문화일보 창간 30주년 사설, 민주공화국이 전방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참 잘 쓴 사설입니다. 각 분야,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할 말을 다한 그런 사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창간 30주년이니까 1991년에 창간을 했죠. 사실은 창간 초기 한 10여 년 동안은 그 안에 상당히 운동권 세력이 득세해서 논조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잘 알죠, 신문을. 이게 현대그룹 계열 신문인데도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병규 사장, 현대 출신인데 이병규 사장이 사장으로 가서 발행 편집인을 맡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한 10여 년 동안 확실하게 제대로 된 우파 신문, 보수 신문 그런 칼라를 보여주고 있는 게 문화일보입니다. 이번 사설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문화일보 발행인 겸 편집인 이병규 사장, 그리고 이 논설실 사설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식 주필, 이런 분들이 아마 결단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사설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4.15 총선 공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적하면서 내년 대선에서의 관권선거 우려를 한 부분 같은 것들은 다른 신문들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이번 창간 30주년 사설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판사 출신인 차기환 변호사가 4.15 총선 재검표를 주관하는 대법관들을 날카롭게 비판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4차례의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법관들이 원칙과 법을 중시하기보다는 왠지 선관위를 편들려고 작정한 듯한 그런 행태, 진행에서의 편파성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판사 출신인 차기환 변호사는 과연 어떻게 비판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사실 지금 대법관들하고도 아마 대부분 잘 아는 사이일 겁니다. 같은 판사를 했고 연배들도 이제 대체로 비슷한 연배. 차기환 변호사가 81학번,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60살 정도 됐으니까 지금 대법관들이 그 언저리 대법관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차 변호사보다 나이가 적은 대법관들도 이제 꽤 있고 그렇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우선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검표 주관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신조, 이렇게 제목을 단 뒤에 우리는 유효표 선언의 정권적 사명을 띠고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정권 충성의 의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정권 사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국민 기만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투표 유무효 판단의 기준을 밝혀 유무효 판단의 지표로 삼는다. 배춧잎 투표지든지 아닌지 좌우 여백이 있든 말든 악교풀로 붙어 있든 말든 일장기 관리인 도장이 있든 말든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든 말든 투표지 무게가 정규 투표지와 다르든 말든 형상기억 투표지라 조롱을 당하든 말든 투표하는 도장이 정규 도장과 다르든 말든 결론은 선거가 유효하다는 것을 밝혀 정권 안보와 현 체제 수호를 우리의 사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국민교육헌장의 그 문장을 패러디해서 현 대법관들을 비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뭐 이런 거지,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뭐든 불가능 하겠냐마는 그러다가 인생 평안히 마무리 못하고 정말 험한 꼴 본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어서 이런 글도 썼습니다. 4.15 총선은 중국의 공작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는 느낌이 쎄하게 든다. 싸구려 중국 업체 불량 토너비 절감하는 애들과 공작을 하니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것이지. 어쨌든 대법관들 몇 명의 운명이 진짜 궁금하다. 평균 여명이 80세가 넘으니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되는지 아니면 험한 꼴 볼지 정말 궁금하네. 편하게 살다 갈 수 있을까? 상당히 사실은 내용이 예리한 섬뜩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돈 많이 주고 좀 좋은 인쇄업체 이용하면 안 되겠나? 지켜보는 우리가 다 민망하다. 뭐 그래봐야 양심의 철빵 깐 사법부는 그래도 유효라고 밀고 나가겠지만 사필 규정을 믿는다. 정의 실현이 늦어질수록 부글부글 끓는 민심이 결국 이를 억누르는 자들을 다 한꺼번에 날릴 것이라 믿는다. 그게 아니라면 결국 대한민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지. 이상은 판사 출신인 차기환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들을 보면 차기환 변호사는 가령 이제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앱선 프린터로 사전투표지를 출력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한 걸 뒤에 재검표에 앞서서 바꿔서 투입했다, 뭐 이런 지금 의혹,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차기환 변호사는 앱선 프린터의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라고 이제 거의 확신을 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